네, 민간인 사망과 극심한 식량난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총성을 멈추기 위한 휴전 협상이 진통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양당 대선 후보를 사실상 결정할 분수령인 이른바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있죠. 관련 내용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제 가자 전쟁 임시 휴전 그리고 인질 포로 기환을 위한 협상 좀 짚어보기 전에요. 지난주 후반부터 현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네. 그 부분 먼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9일에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1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그 소식이 있었는데 참사입니다. 이스라엘군의 발포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그 얘기입니까? 아직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휴전이 되고 좀 그 제3자 어떤 기구 같은 데서 조사를 할 수 있다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이 넘게 112명, 115명 이제 발표하는 곳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정도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발표가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군이 이제 공격을 해서 그렇게 사망을 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이 소식이 전 세계로 나가면서 유럽연합, 미국 모두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만행이다 이렇게 분노를 했었는데 네. 이게 좀 그 이후에 좀 차분하게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애매하다는 그런 구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3일이었죠. 이스라엘 군이 이제 공식으로 발표를 한 것은 우리가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조사를 해봤다는 건데. 그러니까 식량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압사 사망을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애매한 것은 이 안전을 위해서 공포탄 혹은 이제 그 공중을 향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는 것이고 더 좀 애매한 것은 이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이 돼서 다수의 개인에게 발표는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민간인을 향해서 발포는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인정을 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주말에는 이제 미국 측에서 식량을 수송기로 공중에서 이제 투하하는 그런 네. 일이 있었는데 3만 8천 명분이라고 합니다. 뭐 요르단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이런 식의 이 공중 투하 방식의 구호 작업을 했었는데 미국이 이번에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이렇게 구호품 투입에 동참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죠. 공중 그렇죠. 투하 방식은 네.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빨리 이제 휴전 더 뭐 좋게 간다면 이제 정전까지도 가야 되는 특히 바이든 현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빨리 돼야 되는 것이 이제 그 급선무죠. 예. 그런데 그 겨우 지금 그 중동권에서는 카타르, 이집트가 이제 그 중재자로 나서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휴전에 거의 협상이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수준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대로 또 물 건너가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공중에서 투하하는 구호품을 투하하는 물이라든가 뭐 이런 건 의약품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근데 사실을 저런 구호품이 가는 방식 중에서는 공중에서 투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인격적 차원에서는 가장 좀 보기가 좀 그렇죠. 실효성 차원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왜냐하면은 가자 지구의 인구가 뭐 전체가 이제 220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간 것이 뭐 이번에 그 별로 글쎄요 10,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가 이 정도밖에 네.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도 좀 이제 논란이 있고 급한 마음에 미국이 이제 공중에서 저렇게 뿌려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서라도 그렇죠. 급한 마음에 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카이로에서 지금 휴전 협상이 이제 진행되려는 참이라고 하는데 네. 미국 정부의 브리핑 내용도 얘기도 그랬던 것 같고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소식은 이스라엘 측에서는 서명을 이미 한 것이다. 네, 네. 하마스의 서명만 남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랬었죠. 협상장에는 이스라엘 쪽에서 협상단을 파견하지 않았다고요. 이거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협상을 한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인질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줄 것인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보안 사범들을 석방을 해야 된다는 이 조건이 이제 과거부터 이제 계속 한 10대 1 정도의 비율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 예.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이스라엘이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인질이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인질이 지금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전혀 정보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그 안에서 사망자가 있는지 어떤 인질이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 정보를 이스라엘이 달라고 하는데 하마스 측에서는 그걸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막무가내로 그러면 자 지금 교환한다 그리고 딱 교환을 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알고 있던 그런 정보와 다르다면은 네. 그럼 난감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먼저 달라. 근데 하마스가 그걸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카이로 협상장에 그럼 우리는 못 간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아직 가지 않은 것이 그 정보를 먼저 달라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정확한 명단을 그 전해주지 않는 그 배경에는 또 하마스 측에서는 이스라엘 군이 그러면 가자 지구에서 어떻게 철수를 할지 네. 좀 그렇죠. 확답을 달라 뭐 이런 배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양측의 어떤 그 협상을 앞두고 신경전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인질과 그 보안 사범을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 지구를 사실상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라는 것이 이제 하마스 측의 주장인데 요구인데. 그러면은 언제까지 얼마큼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그 영향력을 그러면 나중에 놔둘 것인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사실은 국제 사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하고 원론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는 그 하마스가 아닌 하마스가 배제된 다른 이제 팔레스타인 그 다른 정부가 세워져서 이제 그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이게 하마스도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예. 이런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질 그 협상 문제,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군의 철수 문제. 이게 엮이다 보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도 그거를 분명히 해달라.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인질들의 어떤 그 세부적인 정보 예.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협상 카드로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금식 생활이죠. 라마단 기간이 한 10일부터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된다고 한 하는데 달 정도. 그 전에는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애초에 그 목표였는데 원래 목표였죠.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워낙에 이제 급박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전혀 예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원래대로 이스라엘이 보이콧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10일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확실시 됐었는데 지금 이런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그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 협상이 그 뒤로 넘어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글쎄요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불투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들어가면 그 사이에서는 소통이 좀 힘들어지고 그 앞서서도 이제 다른 경우에도 보면은 그 사이에 어떤 그 충돌 같은 게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인데 그 지금 상황으로서는 카이로에 이스라엘이 아직 가지 않았다는 네. 그 정보만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지의 이 인도주의적 그 상황, 지금 부호품들도 조달이 좀 차단된 상황이라고 하고 네,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그 휴전 협상이 좀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가자 지구의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이제 사실상 점령을 한 상태에서 구호품이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치안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점령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안전 문제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경찰이 아니라 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마스가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의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아이들이
그 기아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적어도 15명이 예. 숨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하마스의 보건부 발표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보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그 아동 그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완전히 보장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정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예. 뭐 여러 가지 외신 보도들을 보면은 의료품이라든가 뭐 이를테면 마취약 같은 것도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마취 없이 이 부상자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아주 참혹한 상황들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네. 하루빨리 좀 그 총성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빨리 좀 가장 들어가고. 시급한 문제죠. 자, 미국 대선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슈퍼 화요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네. 각 당 공화당과 이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사실상 결정짓게 되는 이제 큰 분수령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뭐 슈퍼 튜스데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날 하루에 15개 유효한 것은 15개. 그다음에 유효하지 않고 예를 들어 버진 아일랜드라든가 이제 사모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버진 아일랜드는 이미 이제 치렀고 참고 사항만 하는 정도인데 그러니까는 유효한 그런 그 주로는 15개가 그날 동시에 치러진다는 것이죠. 근데 15개 중에서도 특히 그 작은 주가 아니라 인구가 많은 주 예를 들어 텍사스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데가 그날 동시에 치러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바로 직전에 그 워싱턴 D.C.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를 했단 말이죠. 244명의 대의원이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1215명의 대의원을 확보를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절반이 되면은. 그런데 244명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900명 좀 더 넘기면은 뭐 이제 확정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번 슈퍼 화요일에서 공화당의 그 아까 15개 주에서 걸린 대의원 수가 8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대의원 수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슈퍼 화요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한다면 사실상이 아니라 완전 이번에는 확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뭐 상대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 경쟁자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대사와의 관계보다 더 격차가 벌어지는 사실상 뭐 민주당은 바이든 현 대통령으로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 숫자를 보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간의 이제 확보한 대의원 숫자가 워낙 차이가 많이 때문에 납니다. 예. 워싱턴 D.C.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승리한 거는 주목할 만했는데 네. 뭐 지금 상징적이죠.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렇죠. 워싱턴 D.C.라는 곳이 워낙 그 본선에 가도 민주당 워낙 강세 지역이고요. 네. 그럼 뭐 거의 94% 이상 지난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제 표를 얻었던 곳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본선에서의 선거인단이 3명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는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니키 헤일리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들도 상대적으로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가 하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게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과 관련된 게 아닐까 네, 그 좀 추정은 되고 있는데 한 건 이상의 선고를 발표할 것이다. 선고 네. 내용을 공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슈퍼 화요일을 코앞에 두고 그렇죠. 타이밍이 이렇게 잡혔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추세로 하면은 공화당의 후보로 거의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것 그러니까는 다수의 민사 재판은 뭐 그런다 치더라도 형사 재판이 지금 중요한 4건이 걸려 있는데 예. 근데 그 형사 재판이라는 것이 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서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그런 문제라든가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지난 선거에서 그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주에서 조지아주에서 그
이쪽 나 쪽으로 유리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1월 6일 그 의사당 점령 사건에서 뒤에 혹시 사주가 있었는지 이 관련 그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콜로라도주의 이제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권 박탈을 그 결정이 났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그게 유효한지를 판단을 하는 그 판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판결이 이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판결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아까 우리 말씀드린 슈퍼 화요일에 그 치러지는 그 주 중에서 바로 그 콜로라도 주도 같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 주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 말이 맞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출마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연방 차원에서는 영향이 뭐 적다 하더라도 적어도 콜로라도에서는 출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콜로라도 주에서 그 투표 용지에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지워야죠. 그러니까는 슈퍼화요일 이전에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 그 가장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인데 다만 왜 하루 전이냐 이거는 우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사실 그 3월에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까지만 있었지만 네. 지금 3월 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최대한 빨리 그 판결을 내리는 것이 그때가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하면은 지금 예. 그 화요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내일 정도 되는 것이죠. 네.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된다면은 네, 하루 전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슈퍼 화요일 어떻게 보면은 더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극대화될 있는데, 수 있죠. 예, 그 좀 추이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독주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이 본선 가상 대결을 보면은 네, 오차 범위 내에 뭐 접전 양상이라고 합니다만,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아무튼 접전은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현직 대통령 어느 정도의 좀 이점을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한 그 현역의 프리미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맞습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 일단 미국 대통령이 겸임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2번 겸임이 가능한데 그 한 번 치르고 이제 그 패배한 그런 대통령이 몇 되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경우죠. 그런데 한 번 단임으로 끝난 대통령이 두 번째에 다시 도전을 해서 인기가 저 정도다? 이건 미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왜 그런가?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인기가 없다, 뭐 맞죠. 근데 왜 인기가 없는가라고 들어보면 진짜 수수께끼가 많거든요. 미국인들한테 이제 유권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왜? 첫 번째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이제 나이가 많다. 그거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말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 입장에선 불안하죠.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두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경제 문제를 많이 들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다. 근데 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표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 직후에 당선이 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 경제를 보면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무난하게 이끌고 있거든요. 네. 뭐 완전히 그 90점 이상을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인들한테 그 대통령과 별개로 경제 상황을 이렇게 물어보면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대답은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을 시키면은 경제가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네. 이게 굉장한 미국에서는 수수께끼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그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지금 현재 좀 전에 봤던 그런 여론조사 그대로 본선까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예. 변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지켜보기로 그리고 하고요. 지지율하고 또 이 선거인단 확보하고 그렇죠. 또 다른 미국 얘기니까. 대선 시스템은 또 지지율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얼마나 대의원을 확보했는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차이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중국 외교의 어떤 이 우호국가와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상징물이기도 하죠. 상징이기도 한데 자이언트 판다. 자, 이 외교적 의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마침 한국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판다 푸바오가 다음 달 초 중국 이동을 앞두고 일반 관람객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중국 정부가 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국가들의 일종의 선물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이 판다를 임대해주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꼭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으로 꼭 돌아가야만 하는 건지 엄격하게 이런 기준이 왜 적용돼야 되는 건지 왜 그렇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판다를 굉장히 이제 판다에 대한 관리가 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냥 그 증여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대여라고 할까요? 네. 동물에게도 그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판다 이 관리 철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일정 시간이 되면 이제 다시 복귀하고 그런 측면이 이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건 좀 정치적인 민감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과거 이제 핑퐁 외교도 그랬고 어떤 매개체를 놓고서 관계 개선을 하는 이런 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판다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판다 같은 경우에 외교의 어떤 그 매개체로서 그 국가와 상대 국가와 어떤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이지만, 근데 만약에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거나 뭐 갈등이 빚어지거나 이럴 때는 그럼 돌려줘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그 다른 의미에서 좀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외교적 어떤 매개체로 그렇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중요하지 않고 대여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이젠 가져갈게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그 정무적 판단, 외교적 판단도 물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결정에는 양국 관계가 상황이 어떤지도 일종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최근에 중국이 판다 외교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미 외교에서 네, 미국 내 모든 판다를 회수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바꿔서 다시 미국에 다시 판다를 보내겠다는 뜻을 이제 내비쳤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푸바오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돌아갑니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한국으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똑같은 푸바오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연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제 그 푸바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금 컸잖아요. 네. 중국에서 인기도 많고 중국 그 국민들도 관심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로 보냈더니 거기서는 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 그럼 당연히 국민들의 그 이미지도 안 좋아지겠죠. 근데 한국에 온 판다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그런 네. 이미지도 좋고 당연히 그러니까는 중국이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다시 재개를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예. 같은 선상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과도 당연히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